자, 요거 다 열어주셨나요? 이런 링크 있는 거? 1차. 예. 이제 데이터 정교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운동시설 관련해서 일하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시설에 등록한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테이블로 정리를 일단 DB에다가 해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는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김영이라는 사람 있죠? 이거 여기 김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원래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골프라는 프로그램을 또 수강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김영이라는 사람이 골프라는 프로그램을 또 수강 신청하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해요. 하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를 수강 신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싶을 때 조건식 같은 걸 뭐 웨어 프로그램명은 골프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뭐 라이크 연산자를 쓴다든지 그죠? 웨어 프로그램 라이크 하고 뭐 골프 그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이 좀 저하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프로그램 이름을 수정하거나 그럴 때도 좀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칸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의 칸 안에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제1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1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할 때도 좀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잘 보면은 이제 제1 이런 게 있잖아요. 붙은 거 보니까 제2, 제3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좀 내리다 보면은 여기 그래서 이제 제2 정규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어서 아까의 예시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냥 자 아까랑 똑같이 이제 수강 등록 현황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프로그램마다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결제 여부 그죠? 이 사람이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두면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헬스장의 가격이 7,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5,000원인 거를 찾아서 7,000원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헬스장이 잘 돼서 헬스를 등록한 사람들이 뭐 100명, 뭐 1000명, 10,0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헬스를 신청을 한 데이터도 1000개, 10,000개 되겠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겠죠. 네. 가격을 전부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가격 하나 수정하는데 이제 몇만 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게 싫으면 제2 정규화라는 걸 하면 돼요. 제2 정규화가 뭐냐면은 여기 있죠. 네.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이 크게 없는 컬럼들 있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컬럼들은 다른 테이블로 옮겨두면 돼요. 자, 지금 이제 가격 컬럼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이 테이블의 주제랑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요? 현재 테이블은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등록을 했는지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이지 프로그램의 가격 소개하는 그런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컬럼은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테이블로 빼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마다 가격들을 따로따로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제2 정규화라고 하고요. 이제 이 작업이 완료된 이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2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 여기에 회원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죠? 뭐 수도 없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게 다 있다고 치면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죠? 데이터가 엄청. 그죠? 수정할 때 여러 개를 건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딱 한 곳만 수정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가격을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결론을 말하자면은 수정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장점이 있으면은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겠죠. 단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싶으면 만약 이게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있는 테이블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다음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까지 끌고 와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셀렉트로 조회할 때 좀 귀찮다라는 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정규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단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을 감수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그냥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제2 정규화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자, 제2 정규형을 좀 전문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 파셜 디펜던시를 제거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불려요. 이 파셜 디펜던시가 뭔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하고 다음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 배웠죠, 그죠?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 자, 프라이머리 키가 뭐예요? 행을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유니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정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랑 프로그램 명 이 두 개를 합치면 프라이머리 키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자, 비대면 분들도 잘 듣고 계시나요? 자, 이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죠? 나열을 해두면 이제 각각 데이터들이 유니크하지 않을까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도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컬럼들을 이제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뭐 꼭 두 개가 아니어도 돼요. 3개, 4개 이상 합쳐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셜 디펜던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파셜 디펜던시가 뭐냐면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 있죠? 여기에 이제 종속된 컬럼이 있어요. 자, 화면 보시면은 자, 이거 프로그램 명 컬럼에 가격이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어요. 가격 컬럼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딱 결정이 되죠, 그쵸? 네. 회원 번호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포지트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이 컬럼은 여기에 파셜 디펜던시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파셜 디펜던시가 있는 컬럼을요,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2 정규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교과서 같은 뭔가 내용인 거고 정의 같은 거고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리하자면 현재 이제 그 현재 테이블에 메인 주제와 상관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편하게 이해하실 거면은 방금 요거 설명한 건 좀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한 거라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 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내는 작업이 제2 정규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씩 다시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제3정규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마다 강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지 기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사 컬럼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출신인지도 기록하고 싶어서 이런 대학교라는 컬럼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잘 보시면 제2정규형 테이블이 맞죠? 파셜 디펜던시 이런 게 보여요? 없죠? 왜냐면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가 아마 없기 때문에 파셜 디펜던시도 없을 거예요. 그냥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하나의 컬럼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제2정규형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대학교라는 컬럼을 주목할게요. 주목.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컬럼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사라는 잔챙이 컬럼에만 딱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잔챙이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는 이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 이거를 제3정규화라고 하고요.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3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강사마다 출신 대학들을 따로 기록해두면 제3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완성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예요? 나중에 또 수정 같은 게 편리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자라는 사람이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요 대학교를 고려대가 아닌 서울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면은 지금은 한 군데죠. 근데 이순자라는 강사가 또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게 된다면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3정규형을 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한 군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정규화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장점들도 있는데 당연히 단점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테이블에서 이순자라는 사람의 학력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바로 출력할 수가 없고 요 강사 테이블로 가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찮은 점들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보통 제3정규화까지 이렇게 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3정규화까지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뭔가 이제 테이블을 내가 만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좀 듣고서 나면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 때 이 컬럼을 여기다 만들지
말지 이런 것들 알아서 판단할 수가 좀 있겠죠. 뭐 지금 당장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뭐 정교화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정교화하는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 설계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대부분 단기형 데이터베이스는.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요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영상은 다 찍었거든요.